오묘한 회청색 빛깔의 독창적인 모양. 이것은 1500여 년 시간을 건너온 가야 토기입니다. 가야인의 삶의 현장에도 죽음의 공간인 고분 속에도 가야 토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남긴 토기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가며 가야의 숨겨진 역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시대를 앞선 기술과 예술적 감각으로 빚어낸 가야 토기들. 이 토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2000여 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는 500여 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명품 토기, 바로 가야 토기 이야기인데요.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가야 토기들, 그 속에 담겨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이제 꺼내보려 합니다. 가야라는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진 지 150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대가야의 중심지였던 고령에선 그 흔적을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1500년 전 대가야의 실체를 증명하는 대가야 공성지의 흔적을 찾기 위한 현장이고요. 대가야 공성지 중에서도 북벽 성벽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현장입니다.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성벽 주변에 고랑을 파서 만든 인공 물길, 해자가 발견되었는데요. 내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 해자뿐만 아니라 해자 내부에 그런 목침들을 넣어서 그 방어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흔적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어용 연못인 해자 속 진흙펄에선 목침과 함께 특별한 것이 출토되었습니다. 6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토기의 조각이었는데요. 그곳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자 내부에서 대왕이라는 글자가 찍힌 토기편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대왕이라고 명확하게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한 글자가 그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대왕명입니다. 항아리 모양 토기의 일부인데요. 하단부가 떨어져 나갔지만 두 번째 가로획이 짧게 쓰여진 것으로 보아 대왕이라는 글자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대왕명이 쓰여진 대가야계 토기는 충남대 박물관에 소장된 것이 유일했는데요. 발굴 출처를 알 수 없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왕이라는 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가야가 대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국가로서의 개념, 고구려 신라 백제와 똑같이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그런 개념이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네. 가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몇 권의 역사서를 제외하고 가야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야의 역사는 발굴을 통해 입증해야 했는데요.
가야가 남긴 특별한 증거. 왕과 지배층의 무덤인 고분군 발굴이 중요했습니다. 고분 속에선 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중 가장 많은 것이 토기였습니다. 유적과 유물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은 잊혀졌던 가야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1세기에서) (6세기까지) 약 500여 년간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존재했던 나라 가야. 비록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지금도 생활 곳곳에 가야의 모습이 남아있는데요. 김해 봉황동에선 또 다른 가야의 흔적을 찾아 발굴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정기 가야를 이끌었던 금관가야 사람들의 생활 터전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저희 봉황동 유적은 생활 유적이다 보니까 생활용 토기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의뢰용 토기, 집 모양 토기나 각종 사람 모양이나 동물 모양, 사물 모양으로 만든 흙 인형이라고 하는 토들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 제작 시에 사용했던 내박자라는 토기 제작 도구도 확인되고 있고 또 각종 동식물 유체와 골각기류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생활에 필요했던 다양한 유물이 굉장히 많이 출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분에서 발굴된 토기는 단단해서 완성된 형태를 갖춘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 유적의 토기들은 깨지기 쉬워 대부분 파편 형태로 발견되었는데요. 발굴한 토기 조각들을 일일이 맞춘 후에야 토기의 원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활용 토기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은 주로 사용흔 중에서는 그 대표적으로 조리흔을 들 수 있습니다. 조리흔은 일반적으로 조리할 때 토기 외면에 불을 맞으면서 생기는 그을음이 확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토기 내면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눌러붙으면서 유기물이 부착되거나 이제 눌러붙어서 타버린 그런 흔적들을 탄착흔이라고 하는데 그런 흔적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음식을 조리할 때 가열하다 보면 끓어 넘쳤을 때 그런 음식이 끓어 넘친 흔적 그런 것들도 확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새지 않고 깨지지 않는 단단한 토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어떤 흙을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빚는지, 가마속 온도의 높낮이와 산소 차단 여부에 따라 토기의 색도 단단함도 달라졌습니다. 가야인들이 사용한 토기로는 젓갈색 연질 토기와 회청색 도질 토기가 있었는데요. 연질 토기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다면 도질 토기는 생활용으로도 사용되지만 특히 고분에 부장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금관가야의 왕과 지배층의 무덤인데요. 봉분이 없어 찾지 못했던 금관가야 고분을 1990년 신경철 교수가 발견하면서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홍영동기라든지 마구라든지 그거는 이제 가장 최상위계층, 그 당시만 해도 왕들만 소유하는 물품들이거든요. 대성동 1호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금관가야 최후의 왕묘라 생각합니다. 5세기 초에는 그런 물품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대성동은 유일하게 있었거든요. 5세기 초에. 그 다음에
톡이라도 굉장히 장식적이었어요. 보고 이거는 뭐 건강가야의 왕묘는 확실하다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발굴 당시 도굴의 흔적은 있었지만 많은 유물이 남아 있었는데요. 고분의 능성 정상부를 파자 지표로부터 채 1m도 되지 않은 곳에서 토기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분에서 찾아낸 토기들은 이곳이 금관가야 최고 권력자인 왕의 무덤임을 입증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야 토기야말로 가야인들의 삶을 연대순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료가 되고, 이 가야 토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미의식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후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엿볼 수가 있죠. 가야 토기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데요. 음식을 담는 굽다리 접시를 고배, 그릇을 받치는 그릇을 기대라 합니다. 곡물이나 음식 등을 담는 항아리는 호라 하는데, 목이 긴 것은 장경호, 짧은 것은 단경호라 합니다. 가야인들은 기대 위에 이처럼 호를 올려 사용했습니다. 대성동 고분군 29호부는 금관가야 첫 번째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 고분에선 엄청난 양의 가야 토기가 발굴되었는데요. 죽은 후에도 삶이 이어진다고 믿었던 그들은 의뢰용 토기를 무덤에 함께 묻었습니다. 여기 이제 등이새가 이렇게 쫙 깔려 있고, 인구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환두대도의 방향으로 봐서는 머리 방향이 이쪽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치 쪽에 이렇게 유물을 똑같은 모양의 형태의 항아리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나가 매납을 했는데, 부와 권력의 집중, 그 다음에 계급의 탄생, 거기로 인해서 이제 가야 문화의 진정한 출발이 29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가장 이른 시기에 가야 토기, 도질 토기라고 하는 것들도 이 무덤에서 최초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관가야 고분에서 발굴한 가야산 도질 토기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도질 토기는 세계 도자 사상 아주 중요한 그런 토기예요. 우리가 쉽게 봐 가야 토기라고 하고 나중에 신라에도 확산이 되는데, 사실은 중국의 영향을 받지만 중국 북쪽 그걸 우리나라 재래 토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아주 독특한 토기를 만들죠. 세계에서 유례를 없는 거. 이는 가야 토기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돼 있죠. 이 토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야는 가야라는 이름 아래 여러 정치 집단이 따로 또 같이 존재했습니다. 정기가야인 4세기 무렵에는 김해 중심의 금관가야와 하만 중심의 아라가야가 힘을 키워나갔는데요. 각 지역의 토기는 비슷한 듯 하지만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라가야의 중심지였던 하만에는 토기를 굽던 가마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금부터 1600년경, 즉 4세기대에 이 동쪽의 이 꼴짝과 서쪽의 꼴짝, 그리고 쭉 그 우거리 이 안쪽을 지나가면서 꼴짝마다 토기 가마가 분포를 하고 있고, 하만의 아라가야가 4세기대에 집중적으로 토기를 구웠던 그 흔적으로서 이 우거리만이 아니고 묘사리, 윤내리, 유내리, 주물리 등 남쪽에 있는 천제산 이 산록 한 22곳에서 이 가마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4세기대 토기 가마의 구조라든지 또는 당시에 어떤 것을 구웠는지,
또 그리고 그 토기들이 어디에 주로 유통되고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자료들을 이 우거리에서 발굴했습니다. 천제산 작은 가지 능선을 따라 토기가마가 하나씩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까지 평평한 곳에 가마를 지었다면 4세기에는 약 20도 내외의 경사면에 반지하식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경사가 있는 반지하식 가마는 고온을 유지하거나 산소를 차단하기 쉬워 도질 토기를 만드는 데 적합했는데요. 이제 이 등료가 만들어지면서 물이 새지 않는 도질제의 그런 토기입니다. 즉 밥을 짓거나 음식 조리하는 데는 이 연질 토기들이 사용되고, 도질제는 대개 의뢰용이라든가 또는 저장용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장기 저장의 그런 조리법이라든가 또는 뭐 저장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새로운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 도질 토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운 흙을 치대어 빚은 토기를 가마에 넣고 다시 몇 날 며칠. 토기를 만들기 위해선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200도 정도의 높은 열로 구운 다음 가마의 산소를 차단하는데요. 그래야 흙 속의 광물과 재가 토기에 녹아듭니다. 산소 없이 고온에서 구운 토기는 단단하면서 반들거리는 회청색 도질 토기로 완성됩니다. 가야인들은 그렇게 만든 토기를 들고 바다 건너 새로운 세계로 향했습니다.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발견된 노와 배의 일부 조각은 배를 이용해 많은 양의 교역품을 멀리 빠르게 운반하려 했던 가야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틈에서도 동아시아 교역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오사카 서부 해안과 맞닿아 있는 사카이시는 고대부터 국제 교류의 거점이었던 곳입니다. 가야의 신문물 역시 바다 건너 이곳 어딘가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가야 토기를 연구해온 박천수 교수와 일본에 남아있는 가야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 찾은 곳은 고대 일본인들이 토기를 굽던 가마터인데요.この辺り一帯は昔末村釜跡群といいまして、日本の末期をたくさん焼いていた釜が築かれていました。でこの釜はその一つを移築して復元したものになります。この末期の釜の構造自体はおそらく朝鮮半島から初期の末期、唐出土器、漢式土器入ってきてますけども、その時に技術と一緒に入ってきてですね、当時は渡来の人たちが築かれたものを日本人が学んでいってですね、連綿と築か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 이곳 가마는 하만 우거리 가마와 형태가 유사합니다. 가야의 공인들은 도질 토기를 만들 수 있는 토기 제작 기술을 전했을 뿐 아니라 가마 구축 기술까지 일본에 전수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하즈키라는 젓갈색 연질 토기를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가야의 토기 기술이 전해진 400년을 전후해 도질 토기인 스에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제작되는 기술이 아니고, 왜냐하면 물이 새지 않은 전혀 새로운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한반도에서 건너온 공인들이 와서 그 당시 이런 토기를 만드는 하이테크입니다. 하이테크 기술자들이
건너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토기가 몇백 년 지속되는 일본의 스에키의 원조가 되는 것이죠. 예로부터 큰 규모의 가마터가 많았던 오사카는 스에키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데라 유적에서 발굴된 토기들인데요. 토기의 모양과 빛깔이 우리에겐 낯익습니다. 특히 일부 이 두 점은 한국에 어디 박물관에 가지고 가서 가야토기하고 섞으면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형태를 봤을 때 여기 이제 손잡이라든지 여기는 문양 이걸 봤을 때는 경상남도 김해에서 출토된 대성동 고궁에 출토된 토기가 가장 유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토기 두 점은 김해 금강가야 공인들이 와서 만들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배들이 있는데 이 고배들은 재밌는 거는 원형 또는 이 마른 모형, 능형 투창이 뚫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면은 함안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기들은 함안 지역에서 온 공인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돼요. 일본의 대표 토기 스에키의 원료는 우리의 가야 토기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에게 토기 기술을 전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1세기에서 6세기까지 가야사에서 가장 오래 존재했던 나라는 아라가야인데요. 5세기에 접어들면서 아라가야는 토기 제작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아라가야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인 불꽃무늬 토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삼각형과 원형이 두 개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는 함안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문양이기도 하고 아라가야는 기술력을 가진 공인 집단이 토기를 제작하고 유통하면서 토기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굽다리 접시인 고배에 불꽃무늬 투창을 뚫은 불꽃무늬 토기는 아라가야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5세기가 지나가면서 토기를 만드는 기술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토기의 굽구멍, 우리가 투창이라고 하는 것이 뚫어져 있습니다. 저 투창의 기능은 예술성이라든가 좀 미적인 그런 요소도 있지만은 저 투창이 뚫림으로 해서 열이 골고루 전달돼서 토기가 잘 익게, 잘 굽히게 하는 그런 기술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대량 생산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크기도 약간 줄어들게 되고 토기의 두께도 점차 얇아지고 한정된 원료로 많은 걸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필히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5세기에 접어들면서 토기의 완성도가 높아졌고 각 정치체의 특성이 토기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가야를 대표하는 것이 불꽃무늬 토기라면 5세기 소가야 토기는 직사각형이나 삼각형 모양의 투창이 있는 고배가 특징적인데요. 이 시기 소가야 토기는 고성과 진주, 사천까지 널리 분포했습니다. 5세기 대가야 토기는 일명 고령 양식으로 불리는데요. 뚜껑 달린 고배와 통영기대가 대표적인 토기입니다. 5세기 말에는 여러 가야 중 함안의 아라가야와 고령의 대가야, 진주와 고성의 소가야가 가야 토기의 중심지였습니다. 마리산이란 우두머리의 산이란 의미입니다. 왕과 지배층의 무덤인 마리산 고분군 45호분에선 독창적인 토기들이 출토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마리산 45호분에서 나온 이 상형 토기들이 있죠. 우리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사슴 모양 토기, 쥐 모양 토기라든가 배 모양 토기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절겨 접했던 그런 집의 형태, 배, 그리고 사슴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하고 가깝게 이렇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을에 사용되었던 용구들입니다. 마리산 고분군 45호분에서 출토된 상형 토기로는 배 모양 토기와 등잔 모양 토기, 집 모양 토기가 있습니다. 생전에 살던 집의 모양을 본땄거나 혹은 영혼의 안식처를 꿈꾸며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형 토기에 담긴 표현력과 예술성은 아라가야만의 독창적인 토기 문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아라가야의 공인이 만든 창의적인 상형 토기가 한 점 더 출토되었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에서 1.5km 떨어진 고등학교 공사 부지. 이곳에서 발견된 것은 소모양 토기였는데요. 소모양 토기는 가야 문화권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라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토기가 아까 저희 함안고등학교 부지에서 출토된 이게 소모양 토기입니다. 소를 형상화해서 만들었고, 이렇게 뿔잔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형태로 이제 만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소 모양 토기를 잘 보면 이 소의 이게 턱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코 부분, 입 부분들을 너무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잘 했습니다. 이 토기는 아라가야 토기 문화가 절정에 이른 5세기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확실한 건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든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잔존학원 자체도 많지도 않고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가야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제 다들 전해왔지만, 함안에서 이제 이게 출토가 된 이상 이거는 이제 가야에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형태로 띈 것들은 이제 함안에서 이제 만들고 함안에서 출토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발굴 조사 결과를 봤을 때. 긴 시간 무덤이나 흙 속에 묻혀 있다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가야 토기들. 1500여 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가야 토기는 조형미가 뛰어난 한편의 예술 작품입니다. 가야의 통연기대가 뭐 수백 점 이상 출토가 됐습니다. 출토되는 토기들을 보면 거의 공통점이 보이는데, 이 토기는 기존에 뭐 여러 수백 점의 토기가 있는데 전혀 단 한 점밖에 없는 것인데, 기존의 통연기대는 이렇게 외형을 만들고 거기에 투창을 떨어서 이렇게 장식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는 이렇게 세로 띠를 붙여서 장식하는 것도 보입니다. 근데 이 토기는 이 중간에 특히 통부 부분에 동아줄처럼 이렇게 점토띠를 꼬아서 4개를 받치고 기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으로 봤어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어떻게 이런 독창적인 생각을 했을까? 독특한 모양의 이 토기는 한자 공자와 모양이 비슷해 공자형 고배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공자형 고배는 거의 100% 함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대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톱니 모양의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톱니 모양의 장식이 방금 보셨던 원통형 기대에 보이는 장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통형 기대도 함안살이라는 것을, 함안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함안을 중심으로 성장한 아라가야는 토기 문화를 이끌어갔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다를 넘나들며 일본 열도와 독자적으로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나라현은 고대 문명이 시작된 일본의 중심지였는데요. 우와. 가야의 권력자들이 가야 고분군을 만든 것처럼 일본의 고대 왕족들 역시
부와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각지에 크고 작은 고분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개발과 함께 고분 유적 중 일부는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들만 보관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미나미야마 고분군은 5세기 초에 지어진 것인데요.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는 특별한 도기들이 있었습니다. 미나미야마 4, 5부는 아라가야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작은 고분인데 상형 토기가 2점이 있는 거죠. 첫째는 기마인물형 토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토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잔 모양 토기도 상형 토기이기 때문에 한 작은 고분에서 토기가 이렇게 3점이 나온 것은 상당히 드문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라가야에서 여기 이 일본 열도를 이주할 때 이 토기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고분에서 발굴된 철정 역시 살짝 구부러진 끝 모양으로 하만산임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나라현에선 가야와 연관된 토기들이 유난히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깨진 토기 조각들을 잇자 불꽃 무늬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토기들은 모두 하만 아라가야에서 온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불꽃 모양의 이 투창을 뚫었거든요. 이런 것은 하만 아라가야 토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꽃 모양 투창을 뚫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만 지역 사람들만이 쓰는 겁니다. 가야는 토기 기술뿐 아니라 다양한 선진 기술을 일본에 전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론 상형 토기로, 때론 불꽃 모양 투창으로 각각의 가야 정치체는 자신들만의 특징을 토기에 담았는데요.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가야가 있습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6개의 가야가 서편에 위치했다면 비화 가야는 유일하게 낙동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화 가야는 인접한 신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비화 가야 지배층의 안식처, 창녕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은 도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곳이기도 합니다. 비화 가야만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유물은 단연 창녕 양식 토기인데요. 그릇 뚜껑에 애벌레 문양이 새겨져 있고 2단으로 된 직사각형 투창이 엇갈려 있는 것이 창녕 양식의 특징입니다. 비화 가야의 창녕 양식 토기들은 5세기 무렵 일본으로 수출되었는데요. 이곳에 보관하고 있는 토기들은 교토의 한 고분에서 발굴한 것입니다. 이 토기는 둥근 항아리를 받추는 그 발연기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가야 토기들이 많이 수입이 되는데, 고대 4세기, 5세기, 6세기 수입이 되는데 이렇게 큰 발연기대는 수입된 예가 적고요. 대부분 이제 일본에서 모방해서 만드는데, 이거 중요한 특징은 여기에 유충문이라고 하는 여기 뚜껑에도 있는 이런 벌레 모양, 그래서 유충이라고 합니다. 애벌레 모양의 문양이 있는 걸 특징인데, 이런 문양이 있는 토기를 제작하는 곳이 주로 경상남도 창녕 지역입니다. 그 비화가야죠. 특히 이 토기들은 5세기 초 비화가야 토기로서 여기 있는 유충문, 여기 뚜껑에 있는 유충문, 이 3점은 같은 곳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이제 유충문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굽다리 접시인데 어떻게 창녕 토기란 걸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특히 바닥에 자세히 보면은 가마 안에서 구울 때 이렇게 변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토기는 같은 가마에서 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토기는 신라 토기에 이미 영향이 약간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이 토기 자체는 창녕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창녕 양식의 토기에서 신라의 영향을 받은 창녕산 토기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주변의 가야 정치체를 비롯해 신라와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일본과 교역했던 비와 가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5세기 무렵 가야를 둘러싼 권력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금관 가야의 쇠퇴 이후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가 후기 가야를 이끌었는데요. 이곳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권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가야의 왕과 지배층은 죽음 너머의 세상까지 권력을 가져가려 했는데요. 고분 속에 자신이 거느리던 사람들을 죽여서 묻는 순장을 행했고 내세를 위해 많은 부장품을 무덤에 함께 묻었습니다. 으뜸덧너는 주인공이 들어가서 이게 묻히는 곳이거든요. 여기 순장각은 사람이 이제 여기 이 보좌하던 사람들이 시녀라든지 또는 하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딸린 덧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토기를 주로 부장합니다. 여기는 바로 창고예요. 일종의 곳간입니다. 이 토기들은 모두 뚜껑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아마 음식물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술과 또는 물 그리고 여러 가지 아마 조개라든지 이런 여러 음식물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고분 속 토기에는 내세에 먹을 식량을 담아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들을 위한 장례의식이 거행됐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 토기를 제작했고 의식이 끝나면 고분 속에 토기를 묻었습니다. 오세기대 대가야 통영기대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왜냐? 대가에서는 이 독특한 매장 의뢰가 있었습니다. 이 토기 자세히 보시면 전부 깨어져 있습니다. 대가야에서는 5세기대는 이런 통영기대를 만들어서 무덤가에 제사를 지내고 그대로 깨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품이 없으니까 도구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대가야 양식의 특징이고 대가야 통영기대를 사용하는 제사법의 특징입니다. 물론 대가야 건역에서만 보이는 현상이고 다른 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교토 인근 시가현에서 대가야 양식의 토기가 발굴되었습니다. 열전문이 새겨진 장경호와 삭감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뚜껑이었는데요. 어떻게 대가야 양식의 토기가 일본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고령군 송림마을 상기슭. 2015년 발굴을 통해 이곳에서 대가야 토기를 굽던 가마를 확인했는데요. 지산동 고분군에 토기를 공급한 생산지가 바로 이곳 송림리 가마였던 것입니다. 고령의 송림리 가마터에서 나온 토기편들입니다. 그냥 토기편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른 것은 요 벽체가 떨어져서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덤에서 나온 토기가 아니고 가마에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 송림리 토기요지의 중요한 거는 고령 엄청난 토기요지가 여기에 만들어졌는데 그 토기요지에 여기서 제작된 걸 보면은 고령 지역의 내수용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에 특히 여기에 보이는 이곳은 토기 수출을 위한 일종의 산업단지이자 수출 물류기지였던 셈인데요. 시설을 갖춘 가마에서 공인들이 토기를 대량 생산해 일본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을 만들었습니다. 전이라는 것은 이 궁궐이라든지 군가, 사원에 가는 특수한 건물제에 가는 이 특수한 재료인데 이 전을 제작하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이 전은 대가야 왕궁에 깔았을 왕궁 또는 중요한 건물제 바닥에 깔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연꽃을 새긴 연화물을 새긴 전이 나왔거든요. 그 전은 어디에 깔았겠습니까? 사원, 절에 깔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이 왕도의 어떤 그 경관, 건축물이 신라나 백제에 비견할 정도의 전을 깐 건물지에 장엄한 기와를 이은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왕궁뿐만 아니라 사원도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대가야 양식의 토기는 고령을 중심으로 영남 지방 일대와 호남 지역까지 넓게 분포되었는데요. 당시 대가야의 권력과 문화적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크게 지어진 고분과 무덤 속에 함께 묻은 수많은 토기들. 하지만 562년 대가야 멸망과 함께 대가야 양식의 토기도 소멸하게 됩니다. 강원도 동해의 바닷가. 이곳은 예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 확장을 위해 탐하던 곳이었습니다. 6세기에 조성된 추암동 고분군은 신라의 고분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분 속에선 뜻밖에도 대가야 토기가 발굴되었습니다. 가야와는 먼 동해의 신라 고분에 왜 대가야 토기가 부장되어 있었던 걸까요? 562년에 대가야가 멸망당한 뒤에 신라는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거기에 그 지배층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면, 즉 사면시키면서 그들의 세력 근거지를 해체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신라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흔적이 바로 추암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대가야의 토기와 거기서 만들어진 대가야 계통의 토기가 그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기를 보며 떠나온 고향 땅을 그리워했을까요? 멸망한 가야의 복원을 꿈꾸었을까요? 토기를 만드는 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의 토기를 이어가는 이가 있습니다. 토기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가야 사람들이 하나하나 흙줄을 쌓아서 물레를 차고 또 구멍을 뚫고 그렇게 장식을 하는 그 결과들이 단순히 토기 하나를 만들어냈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경건한 마음으로 좀 심게 바치는 그 마음과 정신, 그런 게 좀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만들면서 그런 정신을 좀 닮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도예가는 가야의 정신에 자신의 시선을 더해 토기를 빚고 있습니다. 비슷한 거죠. 네, 이제 환원이 뗄 때마다 색감이 좀 그런 토기의 어떤 조형성이라든가 그런 시대 정신들을 어떤 이 시대와 접목시켜서 하는 시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전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현대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되살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이런 토기들이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또 하고 있습니다. 토기엔 우리가 잊고 있던 가야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토기를 되살리는 건 잊혀진 가야의 정신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사실 가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났고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토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반죽하고 또 물레를 차고 구멍을 뚫고 그 토기를 제작하는 과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마음을 저도 토기 하나하나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야 토기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가야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역사, 가야인의 삶까지 가늠케 하는 척도였습니다. 우리는 토기를 통해 가야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가야는 연맹이라는 이름 아래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고 바닷길을 건너 여러 나라와 교류했으며 그 속에서 자율과 공존의 가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가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잠자던 가야의 역사가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안 오셨고요? 가야 제대로 알기가 가능합니다.